베를린을 거점으로 해자라는 작가명을 사용하는 이의 개인전이 올해 2024년도 두 군데에서 열렸거든요. 제가 작가론을 표방한 평문을 쓰게 되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 작가하고의 첫 인연은 2021년도 신년 첫 해였는데 고향에 있는 작가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저하고는 일면이 전혀 없는 사이고요.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인데 국내에 들어왔는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만났죠. 그리고 올해 개인전을 두 군데서 하게 된다고 연락이 다시 와서 평문을 쓰게 됐습니다. 해자가 올해 개인전을 연 두 곳은 압구정동에 있는 UNC 갤러리랑 고양시에 있는 아람미술관입니다. 이번 해자의 개인전 제목은 트랜스 리프렉션인데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은 평문 제목은 회화 문법을 넘어선 매체 친화적 회화 그리고 주관적 풍경화 이렇게 지었는데요. 매체 친화적 회화랑 주관적 풍경화가 제가 해자를 바라보는 주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모든 작품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품을 살펴보니까 첫인상에서 인상주의화가 모네의 수련, 해자의 여러 출품작에서 이게 겹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수련은 19세기 프랑스 지베르니 지역의 자연경관을 묘사한 거고, 해자의 그림은 21세기 여러 현대 도시를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두 작품의 인상이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좀 따져보죠. 작품 가운데 베를린에 있는 마리 엘리자베스 루이더 스택 이곳을 그린 스루멜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상단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나뭇가지가 보이죠. 근데 이게 모네가 수련을 묘사할 때 그림의 측면이나 상단에 버드나무 가지를 곧다 삽입하곤 했거든요. 뭐 이 두 가지가 유사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2020년대 제작된 이 해자라는 작가의 많은 작품에서 모네의 수련을 연상시키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수련은 뭐 연못하고 수련하고 수면에 비친 구름하고 하늘이 중첩된 이미지로 한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해자의 작업이 되게 여러 가지 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점이 해자의 작업하고 모네의 수련을 연결시키는 지점 같아요. 그럼 제가 주요 키워드를 뽑았던 주관적 풍경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죠. 작품 속에 철도 중앙역이나 상가가 질비한 아케이드, 마천루 이런 것들이 해자 작업에 되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려진 그림 속의 장소가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베를린에 있는 플래티넘이라는 건물을 그린 플래티넘 워크라는 2023년도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림 정중앙에 있는 건물, 플래티넘이란 건물은 베를린에 있는 게 맞는데 건물 앞에 있는 도로는 런던 밤거리를 찍은 사진에서 갖고 왔고 그림 하단에는 폴란드에 있는 우츠 중앙역의 모습을 갖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적 도시 풍경화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작가의 기억이 편집해서 만든 주관적 풍경화입니다. 또 Where Should I Go라는 2022년도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얼핏 특정 장소처럼 보이지만 독일, 영국, 폴란드의 각기 다른 장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만든 풍경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경험한 기억을 뒤섞어서 송환하는 일은 지금처럼 뉴미디어가 삶을 지배하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추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해자의 주관적 회화는 지금의 시대 정신, 시대 감성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해자의 작업 제작 방식이나 작업 준비 과정에서도 또다시 또 인상주의가 또 소환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수련은 연못 수면하고 하늘하고 그 구름이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모습이 한 통으로 묶여서 보이잖아요. 근데 해자의 여러 작업들이 독립된 여러 공간들을 한 화면에 이렇게 중첩시켜서 작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2021년도 작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깅이란 2022년도 작업은 한산한 도심을 달리는 인물의 뒷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달리는 바닥면이 이게 젖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내린 직후 달려서가 아니라 조깅하는 공간 따로 그리고 비가 내리는 어떤 공간 따로를 한 화면에 중첩시켜서 이게 결합해서 묘사를 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매체 친화적 회화라는 건데요. 여기서 또다시 인상주의가 소환이 됩니다. 인상주의는 원래 매체 친화적인 회화죠. 19세기 뉴미디어로 부상한 사진에 대한 어떤 화가의 대응이 인상주의로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 초기의 카메라는 장노출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셔터 드래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면이 인화된 화면이 흐릿하게 인화된 사진이 많았습니다. 드가를 포함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대상하고 배경이 경계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대단히 파스텔 톤 화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해자도 창작의 긴 준비 과정 속에 사진이 대단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작업을 보게 되면 당시 작업은 대상을 굴절된 현상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사진의 광학적 왜곡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작업을 준비할 때 자기가 찍은 휴대폰 사진의 그 저장 이미지에서 갖고 온다는 것도 매체 친화성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상호 무관한 시공간을 한 곳에 중첩시켜서 균질한 화면을 만드는 해자의 그림은 점점 추상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이란 것은 스토리텔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상은 스토리텔링이 있죠. 근데 이런 추상하고 구상의 이런 이분법이 해자의 그림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구상적 화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지 않는 균질한 화면에 추상성도 같이 확보하고 있는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올해 해자의 국내 개인전 제목은 트랜스 리프렉션이라는 신조어인데 하나의 장면을 반영하는 사진이나 회화의 오랜 관성을 넘어선다, 트랜스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러 화면을 겹쳐가지고 보여주니까요. 근데 무언가를 반영하거나 재현한다라는 종류의 회화의 문법을 넘어선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베냐민이 아케이드가 보행자를 유혹하는 유혹적인 구조라고 본 것처럼 해자라는 작가도 자신이 거니는 유럽 도시에서 아케이드 효과를 받았다라고 작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해자의 2024년도 국내 개인전 두 곳은 압구정동에 있는 UNC 갤러리랑 고양시에 있는 아란미술관인데 UNC 갤러리는 6월 초에 전시가 끝났고요. 고양 아란미술관 전시는 8월 25일까지 열립니다.